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32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도면은 우리 부품은 지난 시간에 작성해 놓았습니다. 자, 먼저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아이콘으로 클릭해도 되고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자, 템플릿 매트릭에서 iso.idw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먼저 도면 영역들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경계와 ISO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시트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시트 편집을 선택해서 도면 크기가 A3인지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도면 자원을 펼치고 경계와 제목 블록에서 우리 윤곽선 중심 마크 표지란을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새 경계 정의를 클릭해서 윤곽선을 그리고 중심 마크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수험자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 제목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한 다음 도면 아래쪽에 있는 표지란을 그리면 됩니다. 규격이나 치수는 시험지에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앞쪽 부분에 과제들을 보시면 치수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 메뉴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해서 삼각법이라든가 도면의 치수, 모양, 색깔 등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춰 두고 도면 설정을 마무리한 다음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과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설정을 모두 완료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선생님은 미리 작업된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도면을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뷰 배치 메뉴에서 기준을 선택하고 도면을 보면 우리 평면도 부분이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뷰 큐브를 아래쪽 부분에 화살표를 살짝 회전해서 도면이 정면도 부분을 측면에서 본 모양을 정면도가 되도록 도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평면도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각투상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등각투상도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클릭해봐도 대각선으로 클릭해봐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므로 바로 이럴 때는 이제 X 버튼으로 클릭하면 배치된 것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면도와 평면도만 매치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각투상도는 뷰 배치에 기준을 클릭하고 홈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홈뷰를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도면이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도면을 보면 주서에 3D 모델링은 척도를 1/2, 즉 2분의 1, 0.5 크기로 축척을 바꾸어 달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면 크기보다 절반 크기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축척을 1.2로 된 1:2로 된 부분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부분을 분수로 보시면 바로 슬래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축척이 됩니다. 그리고 음영 처리까지 하시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이 정상적으로 배치됐습니다. 자, 먼저 평면도에서 보면 우리가 도면이 필요한 부분을 마우스로 다 드래그해서 우클릭해서 가시성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가시성을 하고 나면
이 부분만 남게 되지만 도면 영역이 너무 커지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리기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자, 그래서 뷰 배치 메뉴에서 오리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한번 클릭해 준 다음, 자, 이때는 뭐 원형 오리기나 사각형 오리기나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쪽부터 이 정도 크기로 오려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부분을 가시성을 해제해주면 쉽게 모양을 만들었고, 우리가 평면도 영역도 빨간 수문선이 축소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평면도 위치 적절한 곳에 일단 배치해 두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해칭이 되어 있다면 1순위로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칭이 어느 부분에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슬롯 홈이 아래쪽으로 내려간 깊이만큼을 해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플라인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수문선이 보이지 않으면 경계를 선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정면도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고 스타일에서 은선을 나타낸 상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만 수문선으로 3mm만큼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아웃을 하기 위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면도에 테두리가 점선으로 나타나도록, 빨간 점선으로 나타나도록 선택해 둔 상태로 위쪽에 있는 선택해 두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선 아래에서 스플라인 제어 꼭지점을 선택해 줍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처럼 이쪽 부분으로 지나가는 최대한 도면과 비슷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을 한 번만 찍는 것이 아니라 곡면으로 갈 때 2번씩 이렇게 클릭해 주면 둥근 모양이 잘 작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역을 감싸는 스케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 줍니다. 자, 뷰 배치 메뉴에서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도를 한번 클릭해 줍니다. 자, 바로 이 브레이크아웃이 되는 위치는 이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는 선이므로 평면도에서 배치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잘라서 측면으로 돌려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나가는 특성점을 하나로 클릭해주고 바로 확인을 클릭해주면 해칭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투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뷰 배치에 투영을 해서 정면으로 클릭해서 대각선으로 보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우리가 음영 처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깥쪽까지 포함해서 스케치한 스플라인이 이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을 바깥으로 스케치를 했고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 중간 위치까지 잘라내고 이쪽 이 세로로 보이는 이 안쪽 단면을 나타내서 이 선들이 수문선이 아닌 외형선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분 단면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해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 해칭선이 간격이 너무 넓은 경우에는 해칭선을 더블 클릭해 보면 축척 값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주면 0.5, 1이 기준이고 2를 하면 5를 하면 더 넓어지고 그래서 기본이 1보다 작은 값, 뭐 0.2 하면 이렇게 더 촘촘하게 이렇게 해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의 각도는 기본이 보통 45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아니면 선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해칭이 완료되었으면
중심선들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중심선은 바로 주석에서 긴 중심선이므로 바로 일자 중심선 선택하고 이쪽이 바로 중심이니까 클릭하고 앞쪽 부분을 클릭해서 바깥쪽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ESC 클릭한 다음 중심선을 조금 더 이렇게 연장해 주는 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이쪽 부분도 원통이고 중심이 있으므로 이때는 중심선 2등분으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클릭하면 중심선 2등분으로 중심선이 작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평면도 부분입니다. 평면도 부분의 중심선은 바로 중심 표식으로 홀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해주고 적절하게 중심선을 바깥쪽으로 연장해주면 됩니다. 자, 중심선이 연장이 모양이 잘 안 된다면 중심선을 일자 형태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클릭하고 클릭해서 그리고 위쪽에 클릭하고 클릭해서 그리고 위쪽 해서 이런 형태로 그려주어도 됩니다. 그리고 조절점으로 조절이 된다면 아마 이게 슬롯이 작아서 중심이 바로 이 정도 크기로 작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심이 모두 완료가 되었고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치수는 오른쪽에서부터 치수를 선택하고 이 부분은 단일선이고 외형이 원형이므로 점과 점을 찍으면 32mm가 나오고 선을 찍어서 바깥쪽으로 배치해 보면 파이 기호가 바로 붙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클릭해서 배치합니다. 그 다음 이쪽 선도 바로 단일선으로 선택되니까 클릭해서 옆으로 움직여 보면 55mm가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 이쪽 선은 이 부분입니다. 선을 클릭해서 옆으로 움직여 보면 파이 26mm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선택한 위치가 이쪽을 찍었기 때문에 중심선이 떨어지지 않고 외형선과 겹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치수를 점과 점을 클릭해서 입력하고 앞에 파이 기호를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외형에서부터 치수 보조선이 우리가 1mm로 떨어지게끔 했기 때문에 1mm만큼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은 다시 치수를 선택하고 클릭하고 선을 클릭해서 치수를 배치하고 기타 앞에 있는 기호들이나 파이와 뒤쪽에 있는 문자 H6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H6을 붙여주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위쪽 치수는 바로 이 끝점 부분과 끝점을 클릭해서 위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같은 높이로 배치해줍니다. 그 다음 문자는 ESC를 클릭하고 숫자를 클릭해서 왼쪽으로 이동해주고 숫자도 왼쪽으로 같은 높이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름 치수입니다. 자, 지름 파이 36입니다. 자, 선을 클릭해 보아도
클릭해보니 바로 36 통으로 된 치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가운데로 가져오면 파이 36을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H6 입력합니다. 그 다음 자 이쪽 부분은 바로 이 점을 반드시 점을 클릭해서 치수를 주셔야 합니다. 점을 클릭하고 점을 클릭한 다음 치수 문자 앞쪽에 파일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지름 26을 입력해주고 앞쪽에 파일을 붙입니다. 그 다음 이쪽 부분입니다. 자, 먼저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15가 나오면 앞쪽에 문자 M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선이 클릭되면 바로 지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배치해주고 H6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길이 치수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치수들입니다. 자, 치수 선택하고 이 부분입니다. 끝점과 이쪽 끝점을 아래로 움직여 보면 거리값이 2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뒤에 슬래시 파이 11치수까지 지름 치수까지 추가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ESC 클릭하고 치수 문자를 잡아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 선택하고 외형선의 끝점과 이쪽 끝점까지 거리가 19mm입니다. 그 다음 또 끝점과 이 점까지 거리가 41mm. 그 다음 또 끝점과 이 점까지 거리가 71mm. 그리고 이 부분은 9mm. 대략 살짝 보면 41과 비슷한 높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하게 맞추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치수가 치수 선택해주고 이 점에서부터 이 점 사이 거리 25mm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거리가 9mm. 그 다음 거리는 또 끝점과 끝점을 클릭하고 15mm.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이쪽 치수까지 거리가 49mm로 되어 있습니다. 71과 같은 높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전체 길이 치수입니다. 끝점과 오른쪽 끝점을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144 치수만큼 배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중심선의 치수입니다. 치수 선택하고 바로 이 중심선과 위쪽 편심된 중심의 끝점을 클릭해서 거리 10mm만큼 치수를 줍니다. 그 다음 위쪽 슬롯 부분입니다. 자, 끝점을 선택하고 바로 이 끝점까지 거리가 3mm였습니다. 3을 입력해주고 확인 클릭합니다. 그리고 ESC를 선택한 다음 숫자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다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치수를 선택하고 이 가운데 부분을 클릭하시면 높이가 3mm가 나옵니다. 우리가 깎인 부분이 이 위쪽 중심하고 거리가 다릅니다.
반드시 치수를 선택할 때 이쪽 높이입니다. 이 점과 이 점을 클릭해서 치수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먼저 일단 배치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 문자를 위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차 치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 4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보고, 자, 탭이 정밀도 및 공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편차를 선택해 주면 되고, 자, 소수점이 첫 번째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1차 단위는 바로 이 4에 대한 소수점을 주는 것이고, 이 공차값에 대한 소수점은 바로 1차 공차값입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첫째 자리까지인 1.1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상한값이 도면에서 보면 0.1입니다. 그래서 0.1을 클릭해주면 되고, 하한은 0.0입니다. 선택하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형선과 겹쳐지지 않도록 잘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치수 문자도 위쪽으로 겹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선을 잡아서 중간 위치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외형에 겹치지 않도록 치수를 배치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면 치수가 배치됐습니다. 그 다음 평면도 치수입니다. 좀 위쪽으로 조금 더 올려 보겠습니다. 자, 치수는 선택하고 슬롯의 끝점과 슬롯의 끝점을 클릭해서 제대로 선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중심을 먼저 입력해 놓으면 중심선 때문에 치수가 이 슬롯이 가장자리가 선택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치수를 먼저 입력하고 슬롯을 하겠습니다. 중심선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14mm를 먼저 입력합니다. 그리고 끝점과 끝점을 입력해서 6 텍스트 뒤에 N9 입력합니다. 그리고 ESC 클릭하고 문자를 클릭해서 위쪽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ESC 클릭한 다음에 선을 클릭하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치수를 선택하고 홀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R 3mm로 나오지만 클릭하고 치수값 숨기기 한 다음 지름이 6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그냥 참고 치수로 R만 다시 치수값 숨기기 한 다음 R 입력해주고 확인해주면 됩니다. 외형선과 치수 보조선과 겹치는 부분이 생기므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을 다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중심 표식으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일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자 중심선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기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주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주서는 오른쪽 아래쪽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주서를 입력합니다. 주서 1번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 C 0.5. 오늘은 우리 스레드 부분, 즉 볼트 부분에 바로 못따기 0.5mm가 있었습니다. 자, 일반 공차 특수기호 플러스 마이너스 0.1 3번 지시 없는 라운드 R1. 오늘 도면에는 지시 없는 라운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3D
모델링, 척도, 1/2 축척. 축척. 그리고 주선은 텍스트 크기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휠 마우스를 2번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꽉 채워서 도면을 배치합니다. 자, 이제 저장을 클릭해서 선생님은 한번 저장된 것이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번호를 32번 도면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시로 도면을 가끔 가다가 인벤터가 이게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시면서 수시로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도면 색상 변경입니다. 관리 메뉴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해 줍니다. 자, 그리고 도면층에서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해 줍니다. 자, 색깔 변경을 추가로 해줘야 되는 부분은 윤곽선 부분이 경계입니다. 하늘색. 그 다음 외형선은 초록색. 그 다음 수문선은 노란색. 그 다음 제목 표제란입니다. 하늘색. 그 다음 치수는 문자색입니다. 노란색. 저장 닫기 클릭합니다. 자, 이제 인쇄입니다. 감독관 PC로 도면을 2개를 저장해서 이동한 다음 인쇄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불러와서 그 다음 우리가 출력할 프린트를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특성을 클릭하면 용지 크기를 설정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도비 프린터이기 때문에 쉽게 영역이 나타나지만 프린터에서 A3로 페이지 크기를 잘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색상은 출력은 반드시 모든 색상을 검정색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정 메뉴에서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체크박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자, A3로 작성되어 있고 A3로 크기로 도면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모형은 1:1로 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A3로 작업한 도면을 A4 크기 프린터로 출력하고 싶다면 최적 맞춤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A3를 출력하더라도 최적 맞춤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도면 상태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인쇄를 클릭하여 감독관에게 결과물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닫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32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